퇴근길 지하철 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속에서는 또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반도체 랠리 본격화, AI 수혜주 폭등.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연일 장밋빛 전망이 쏟아집니다. 주식시장은 뜨겁고 투자 열기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는 점점 더 팍팍하게 느껴질까요? 왜 월급은 올랐다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을까요? 왜 경제 뉴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불안해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인데 왜 우리는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는가? 사실 경제학에는 오래전부터 아주 유명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의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고 소비를 늘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주식 계좌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소비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주가가 오르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다시 증시가 오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오르는데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끼고 더 불안해하고 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바로 물가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생활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이면 간단한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밥 한 줄과 음료 하나만 사도 부담스럽습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월급 상승 속도가 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봉이 조금 올라도 체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의 특징은 대부분의 빚이 집을 사기 위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미래소득 수십 년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 은행 이자 갚는 기분이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주택대출이 있고 아이 교육비가 들어가고 부모 부양 부담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비 대신 생존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보너스를 받았을 때 여행을 갔습니다. 지금은 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지금은 배달앱부터 지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만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불안하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온통 투자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몇 천만 원을 벌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성공담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대로일까? 나는 평생 일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 이 감정이 쌓이면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행복보다 생존을 우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는 아주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뜨거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습니다. 경제 뉴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점점 팍팍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저축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소비가 행복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현금 보유가 안정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 대신 예금을 선택합니다. 명품 대신 비상금을 선택합니다. 취미생활 대신 투자 공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구조적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입니다. 과거 한국은 열심히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일자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쉽게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데 노년층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소비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은 소비보다 저축과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면서 미래 소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살기가 너무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비싸고 양육비는 부담되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들조차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경제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이유 역시 비슷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소비를 약화시키고 소비 침체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겁니다. 지금 한국 역시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시 미래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를 진짜 살리는 것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일을 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감당 가능한 집값, 예측 가능한 노후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사람들은 다시 소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비가 살아날 때 진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최고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가입니다. 주식 차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경제 호황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경제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살만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점점 더 버거워진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장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